브리핑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가 정신은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이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할 기회를 찾는 기업가들 없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프랑스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활력을 잃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그 원인의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서 어영부영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어영부영하며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구두 닦는 아이는 두세 명, 행상은 너댓 명이나 된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 조직이 없어서이다. 개인의 창업을 돕는다는 목표를 내걸고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가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만 봐도 개인의 기업가 정신이 갖는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20세기에는 특히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단적 조직력의 부족이 개인의 기업가 정신의 부족 현상보다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 요인인 것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개인들이 모여야 성공적인 경제를 이룬다는 철학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이 가난한 것은 그 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한동안 살아본 사람이라면 개발도상국이 기업가 정신을 지닌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거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의 모든 물건을 내다 파는 남녀노소로 가득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은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상당수는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에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닌 기업가적 비전을 실행에 옮기며 평생을 보냅니다. 결론은 선진국 사람들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비농업 인구의 30 내지 5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비농업 인구의 12.8%만이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개발도상국 사람이 자영기업을 설립할 확률은 선진국 사람의 2배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은 자영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보다 기업가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장벽들을 헤쳐나가려면 민첩한 판단력과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은 필수입니다. 이렇듯 기업가 정신이 월등하게 더 높은 나라들이 더 가난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난한 나라의 발전 동력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체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공식 부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비공식 부문의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전이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실현할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은행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대부 업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1983년 무함마드 유누스는 자신의 고국인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이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95%라는 높은 수준의 상환율을 자랑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도 믿을 만한 은행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라민 은행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 설립된 비슷한 개념의 은행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그리고 대출뿐 아니라 저축과 보험까지 곁들인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던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열기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단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오랫동안 지지했던 조너선 모두크는 최근 논문에서 놀랍게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문제점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산업 관계자들은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조금이나 해외 원조를 받지 않고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항상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보조금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에게 대출 이자를 물려야 하는데 그 이자율이 거의 고리대금업자 수준인 40 내지 50%에 달하였습니다. 이자가 많게는 100%가 붙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윤을 낼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중 대부분은 갑자기 궁해진 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였던 가난한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사용된 셈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영업 지원에 사용되었던 자금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자금 지원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빈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힘입어 최대한 사업 수완을 발휘하리란 것도 틀림없었습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도 있고 시장의 압력도 충분한 데다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이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미미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문을 열면 초기 고객들은 대출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입은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로 빚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 끊임없이 개발되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진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제한되어 있는 마당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마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그곳에 사는 개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은 탁월한 비전과 굳은 결의를 지닌 영웅들에게만 있으며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점점 구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점점 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특별한 인물들도 수없이 많은 제도적, 조직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과학 인프라, 크고 복잡한 조직을 갖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회사법 및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고용한 엔지니어, 경영진, 노동자 등을 양산한 교육 시스템, 회사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던 금융 시스템, 새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자 나라에서는 기업 간의 협력이 가난한 나라보다 더 잘 이루어집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부자 나라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집단적으로 발휘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슌페터가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로 꼽는 생산, 공정, 마케팅상의 혁신 과정은 점점 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